안녕하세요. 신수정입니다. 제가 지금까지는요, 주로 유튜브에서 심각하고 진지한 얘기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가볍고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봉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연봉을 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근본적인 얘기를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2,000명 돌파 기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직장인들을 만나봤는데요. 자신의 연봉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이익이 많이 나는데 내 연봉 왜 이렇게 적냐? 라고 불평하는 사람들. 다른 회사에 다니는 친구는 연봉을 많이 받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냐? 라고 불평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연봉이라는 게 과연 어떻게 산출될까요? 저는 학자는 아니지만 경험상으로 대략 한번 공식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공식에 의하면요, 연봉이란 자신이 만드는 또는 기여하는 가치와 희소성의 함수라는 것이죠. 물론 다른 변수도 있지만은요, 저는 이 두 가지 변수가 가장 크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만드는 가치라는 것은요, 자신이 일함으로써 회사가 얼마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가입니다. 물론 이는 자신의 능력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회사의 수익 시스템과 결합되어 결정됩니다. 예를 들면 한 회사가요, 한 사람을 뽑아서 1억의 수익을 얻는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 회사는 그 사람의 연봉을 1억 이상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사람 쓰기 위해서 들어가는 간접비들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간접비를 100%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연봉은 5천만 원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어떤 회사는요, 한 사람을 뽑아서 5억의 수익을 얻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요, 간접비를 고려하면은 그 회사가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대 연봉은 2.5억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회사는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5천만 원 이상을 줄 수가 없고, 어떤 회사는 2.5억까지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설명은요, 제가 좀 단순화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창출하는 수익이나 가치는요, 현재 가치일 수도 있지만 미래 가치까지 포함되죠. 예를 들어 지금은 이익을 잘 못 내는 벤처들이 높은 연봉을 주는 이유는 미래 수익을 기반으로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지원 업무 가치 창출 계산이 직접적으로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략적인 평균값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연봉을 많이 받는 법칙 1. 자신을 통해 만들 수 있는 가치가 큰 기업으로 가십시오. 나의 존재와 능력으로 인해서 5천만 원의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에 갈 것입니까? 10억의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에 갈 것입니까? 5천만 원의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에 가서는 여러분들이 밤을 새고 아무리 노력하고 분투해도 5천만 원 이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간접비를 고려하면 2,500만 원 이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10억의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간다면 여러분들은 수억의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랑 똑같은 학교, 나랑 똑같은 학과를 졸업한 내 친구는 왜 연봉을 많이 받을까? 라고 불평한다면 답은 심플합니다. 내 친구는 구글에 있는데, 내 친구는 삼성전자에 있는데, 그 친구는 돈을 많이 버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이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곳에 가는 것이 답입니다. 그렇지만 하나 기억하세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 큰 가치를 만든다는 회사가 미래에도 계속 그러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인력 인당 평균 매출과 이익이 높은 곳,
이것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앞으로 높아질 곳이 유리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제일 좋은 것은 지금 인당 평균 매출과 이익이 높고 앞으로도 높아질 곳이라면 매우 유리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여기에서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회사가 나로 인해 10억의 이익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 원인이 자신의 능력에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2억을 받는 사람도 불평합니다. 아, 회사한테는 내가 10억을 벌어주는데 왜 나한테는 2억밖에 안 주지? 이 지점에서 고려할 부분이 바로 희소성입니다. 이 10억이 나만 벌어낼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내 자리에 있어도 벌어낼 수 있는지가 초점입니다. 회사의 돈 버는 시스템이 좋아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해도 동일하게 10억을 벌 수 있다면 회사는 그 사람에게 상당 부분을 지불할 이유가 별로 없죠. 그러므로 회사가 돈을 많이 버는데 내 연봉이 크게 뛰지 않는다고 불평한다면 자신의 희소성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가치 창출은요, 회사의 돈 버는 시스템 플러스 나의 능력이거든요. 돈 버는 시스템이 너무너무 좋은 회사라면은 내가 공헌을 하는 그 비율이 되게 낮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대치 가능한가, 아닌가, 희소한가, 아닌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개인의 희소성, 이 인기가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연예계나 스포츠계가 개인에게 엄청난 연봉을 지불하는 것은 그 개인으로 인해서 엄청난 가치가 생산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을 대체할 사람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초급 연예인들은 어떨까요? 대안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하겠다는 사람이 너무너무나 많죠. 그러면 회사가 설령 그들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도요, 최저임금에 가까운 연봉밖에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연봉을 많이 받는 법칙 2. 대체하기 어려운 희소성을 확보하라 라는 것입니다. 대치 가능한 사람이 많을수록 높은 연봉을 받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대기업에 있다면요, 비교적 높은 연봉을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한 법칙 1 때문에 그렇죠. 대기업에 들어가면은 개인이 있음으로써 창출하는 가치가 높아지죠. 그렇지만 파격적인 연봉은 받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회사의 시스템이 좋아서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그 개인의 희소성이 비율이 약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잘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조합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요, 저는 네 가지로 케이스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드바이스를 한다면 이렇습니다. 생산의 가치도 높고 나의 희소성이 높은 직장에 여러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1번입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회사에 계속 있으세요. 거기서 승부를 걷는 게 좋습니다. 굳이 욕심을 낸다면 동일한 희소성을 유지하면서 더 높은 생산 가치를 낼 수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겠죠. 그렇지만 기업 문화의 차이 같은 것들을 고려했을 때 위험합니다. 두 번째 케이스, 생산 가치는 되게 높은데 나의 희소성이 낮아요. 이런 직장을 뭐라 그러죠? 신의 직장이라고 합니다. 최대한 지금 있는 회사에서 잘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최선이겠죠. 여러분들이 공명심에 회사 때려치면은요, 밖에서는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이 별로 없어도 회사의 시스템이 너무 좋아서 돈을 많이 버는 것 뿐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을 여러분들의 능력이라고 착각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의 희소성을 높이도록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하세요. 세 번째,
생산 가치는 낮은데 나의 희소성이 높다. 사실 이런 회사 참 어렵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되게 열심히 하고 뛰어난데도 회사 자체가 돈을 별로 못 버니까 여러분들을 제대로 대우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일단 지금 있는 회사에 높은 연봉을 요청을 하십시오. 올려주지 못한다면은 이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희소성을 유지하면서도 더 높은 생산 가치를 낼 수 있는 회사로 옮길 것을 고려하십시오. 마지막, 생산 가치도 낮고 나의 희소성도 낮죠. 사실 이러한 직장이 있으면 여러분들 참 어렵습니다. 이런 데서는요, 연봉을 일단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실력을 무조건 키우세요. 여러분들이 미취업자라면 일단 받아주는 곳에 가서 아무 말 말고 2, 3년 정도는 열심히 해서 실력을 키우세요. 그래서 실력을 키워서 다른 1분면, 2분면, 3분면 쪽으로 이동을 해 주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말한 것 외에 더 많은 연봉을 버는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좋은 수익 시스템을 가진 회사를 차리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직장인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의 앞길에 행운이 있기를 기원합니다.